이상적인 상황과 실제 측정한 상황이 어떤 일관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오차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구나. 구분의 능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나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고 함수화시켜서 반응식에 넣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방정식에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분해능 시계로 봤을 때에는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별로 없어 보여. 그냥 막 들쑥날쑥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차이를 그냥 무시하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시간에 따라서 이상적인, 이거는 해석을 잘 못하겠어. 이상적인 위치와 예견되는 위치와 측정되는 위치의 비교, 이런 것들 따져보면 얘는 해석이 잘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측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m쯤만 가도, 10m 몇 미터야? 12m 이런 정도만 가도 주황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확실히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마찰이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6m쯤까지 가면 사실상 구분을 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6m까지 본다고 쳐봅시다. 더 세분화해서 봤다라고 쳐봐도 파란 점들, 고분의 능으로 본 거는 어떤 일관적인 패턴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데이터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주황색 같은 경우는 뭐 중구난방 찍히기 때문에 그걸 분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럴 바에는 그냥 그 효과가 무시된 상태에서 이상적인 값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에서 과적합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것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촉정 분해능이 좀 낮고 실험 스케일이 작으면 공기저항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시간 측정을 하는데 물시계로 시간을 측정하고 귀로 박자를 세고 맥박으로 막 박자를 세고 이런 상황에서 어렵다. 음. 공기저항 효과가 존재는 하지만 어차피 구분을 할 수가 없다.
구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운동만 생각할 수 있었다.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질이라고 우길 근거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시간과 위치의 관계가 이차함수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건 측정 분해능과 높이, 거리의 한계 때문에 구분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공기 저항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이지, 처음부터 공기 저항을 무시할 건데 무시할 거니까 무시할 건데, 근데 애초에 대포를 쏘거나 화살을 쏘거나 이럴 때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 물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수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측정을 해야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되게 한 실험 측정자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실험 장비 규모를 쓰게 되는데, 그럼 막 무슨 성곽을 넘어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측정 한계를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애초에 이제 뭐 본질적인 어떤 운동이다. 어, 그 운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중력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AI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중력이 본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력이 본질인 게 아니라 어, 측정이 본질이다. 측정해낼 수 없는 걸 찾을 수 없었을 뿐이다. 해석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을 기반으로 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근데 측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상태의 어떤 과학적 해석이나 사고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장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측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중력 저항 마찰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섞여 있을 때 저항을 분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한 요런 이제 상황인데, 뭐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과학자가 틀렸다라고 하고 있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 좀 무시할 수 있는 걸 대범하게 그냥 무시를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사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왜 무시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실험적 장비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고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처럼 취급이 된다. 근데 공기저항이 포함되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거든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데 자연학과를 등가속도 운동처럼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물리학으로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학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걸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길게 얘기를 해보았어요. 진공도 못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을 수 없고 운동은 등가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가속도는 계속 변하는 운동이었을 거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얘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얘는 좀 심하게 말을 해줘야 좀 알아듣더라고.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마치 저항력과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연학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데 공기저항 때문에 근데 그 측정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등가속도 운동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의 본질이 중력이라는 믿음 때문에 중력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뭔가 그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 같은 것들을 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력이라는 건 일정하다라고 하는 관념 같은 게 생긴 거고 그 관념에 의해서 중력이 일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수식으로 끼워 맞췄을 때 잘 풀림 생각보다 잘 풀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이 있든지 말든지 중력은 일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시에 만약에 저항과 중력이 섞여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엄청난 분해능으로 분해를 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분해능으로 분해를 할 수 있으면 저항은 시시각각 변하고 중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뭘로 판별을 하냐? 섞여 있는데 애초에 분리를 해낼 수가 없는데
뭘로 판별을 하냐? 그럼 조건을 바꿔보겠다. 공기 영향을 줄여보겠다. 경사면의 각도를 바꿔보겠다. 초기 속도를 줄여보겠다. 그러면 관찰이 되냐? 자꾸 우겨가지고. 지금 중력이 일정한가 일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일정한 걸 실험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있어가지고 우기지 말라고 혼쭐을 좀 내주고 있는데 어, 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실험을 하는 상황. 근데 섞여 있는 걸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을 통해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측정을 통해서 분해할 수 없으니까 분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거면은 공기 저항이나 마찰의 효과가 주된 효과이냐 중력의 효과가 주된 효과이냐 라고 따질 때 중력이 본질적으로 더 주된 효과다라고 우기는 건 그냥 우기는 거고 그 우기는 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력을 일정하다라고 간주하는 건 간주하는 건데 얘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항력이라는 게 뭔가 그 물체의 모양하고 관련이 있고요. 물체의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물체가 지나가고 있는 어떤 유체와 물체와의 점성 같은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면적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알게 되는 거냐면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수식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요인을 다 저항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어, 조건을 바꿔서 민감도를 봤다라 그랬는데 다른 모양을 봤다, 뭐 경사각을 봤다, 속도를 바꿔봤다, 느린 운동을 만들어 봤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 저항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점들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틀린 주장이다라고 하는 비논리를 짚어낸 상황입니다. 갈릴레오가 뭔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실험을 했던 시절에는 분해능이 되게 후진 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저항력을 알 수도 없고
저항력과 중력이 섞인 걸 분리를 해낼 수도 없고, 저항력의 수식은 당연히 몰랐고, 영향을 뭐에 받는지도 몰랐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하다는 건 사실상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갈릴레오를 폄훼하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아무렇게나 우겨가지고, 음, 이 과학에 대해서 믿음이나 신념이나 이런 말을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AI인데, 아무튼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저항과 중력이 구분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다. 다양한 패턴을 바꿔가면서 구슬 크기, 질량 바꾸고 경사면 각도 바꾸고 시작 위치 바꾸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위치가 시간의 제곱의 함수인 건 변하지 않았다. 공기 저항을 다양하게 줄 수 있었는데 공기 저항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준 게 사실 저 시간의 제곱이라는 걸 만드는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
등가속도라는 패턴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실험 장비의 분해능 자체가 후지기 때문에 저항력을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등가속도처럼 관찰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 뭔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 일정한 힘으로 작용을 하냐라고 하는 건 사실상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저항과 마찰을 전혀 없앨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약하게 만드는 건 그냥 통념상 약하게 만드는 거고, 그걸 약하게 만들었을 때도 결과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나오는 건 그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힘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져서 나온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아무튼 중력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 저항이나 마찰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생각하지 않을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면 중력도 일정하다라고 판별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가속도가 일정하게 관찰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일정하다라고 수식적으로, 실험적으로는 뭐 전혀 뭐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를 그냥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이론적으로 가속도와 중력이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또 되게 다른 종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